경상남도 진주시에 이곳에서 사신 한 남성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분은요, 지난 2월 26일 일어나면 안 될 끔찍한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끔찍한 사고를 당하셨어요. 어떤 사고인지 제가 당시 이분의 엑스레이 사진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고 당시 이분의 엑스레이예요. 옆에 보시는 것처럼 이 남성분이 병원으로 오셨을 당시 이분의 미간 사이에는 무려 8cm 정도의 길다란 부러진 칼날이 얼굴을 뚫고 들어와 있었습니다. 지금 이해 좀 되시나요? 혹시 지금 여기 보면은 길다란 거 있잖아요. 지금 이게 칼인 거예요. 지금 칼이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지금 이만큼. 되게 깊게. 도대체 이 남성분은 사건 당일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런 끔찍한 일을 당하신 걸까요? 간단하게 이 사건에 대해서 설명을 하자면은 앙심을 품은 한 직장 동료가 과도를 가지고 기회를 엿보고 있다가 이분의 그 얼굴을 공격해서 찔렀다고 해요. 그러니까 직장 동료가 계속 기회만 엿보고 있다가 이때다 싶어가지고 이분의 미간 쪽으로 칼을 그냥 갖다 꽂아버린 거예요. 아, 너무 끔찍한 사고입니다. 이 범인이 휘두른 칼은요, 이분의 두개골을 뚫고 들어가서 복잡하게 얽힌 신경들을 피해서 뇌동맥에 꽂혔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살아계셨어요. 의사들은 모두가 하나같이 살아있는 게 정말 기적이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사건이 발생한 곳은요, 이분이 일하고 계시던 옆에 인력사무소였어요. 사무소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범인은 문을 열고 나서는 이 남성분에게 과도를 휘둘렀습니다. 당시 순간의 충격으로요, 이 칼날은 반으로 부러졌어요. 지금 여기 밑에를 보시면 칼날이 부러져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부러진 부분이 얼굴에 다 그대로 박혀버린 상황인 거죠. 이 사건 이후에 이분은 불행과 행운의 중간에 선 채로 사건 발생 후 한 달이 넘게 이 남성분은 머릿속에 칼날이 그대로 박힌 채로 지내고 계십니다. 지금 옆에 보시면 겉은 멀쩡해 보이잖아요. 겉은 멀쩡해 보이시잖아요. 지금 이 사진이 찍혔을 이때가 박혀져 있는 상황이에요. 겉은 멀쩡한 상처같이 보이지만 안에는 박혀 있는 겁니다. 이분은요, 처음에 사건이 발생되고 범인이 휘두른 게 칼이 아니라 주먹인 줄 아셨대요. 그냥 주먹으로 이렇게 때린 줄 아셨대요. 그런데 갑자기 땅에 피가 막 흐르니까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칼인 것 같다고 얘기를 해줬다고 해요. 그리고 그때 심각성을 느끼셨던 거죠. 그런데 좀 어이가 없는 거는요, 이 사건이 벌어진 것 자체가요, 이 범인의 오해에서 비롯된 것 같다라는 겁니다. 당시 이런 짓을 한 범인은요, 36살의 젊은 편에 속하는 남성이셨어요. 이 피해자의 남성분과 범인은 같이 일을 하면서 한 두어 번 정도, 그러니까 약 한 3일 정도를 같이 일은 한 적이 있지만 그냥 정말 마주치면 인사 정도만 할 정도였대요. 크게 친하지도 않았고요. 그렇다고 안 친하지도 않았고요. 크게 이 범인과 피해자 남성은 부딪힐 일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냥 어떤 사이인지 아시겠죠? 그냥 마주치면 안녕하세요 서로 인사하는 정도. 그런데 이 범인은요, 이 피해자 남성이 자기가 없을 때 자기 뒷담화를 했다고 어디서 잘못 듣고 오해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너무 화가 나서 칼을 들고 회사 앞에서 기다리다가, 사무소 앞에서 기다리다가 이제 이 피해자 남성분이 나오니까 이때다 싶어서 칼을 들고 얼굴을 찔러버린 거죠.
약간 네가 내 뒷담화를 해? 약간 요런. 그런데 이 피해자 남성분은 그런 적이 없으셨거든요. 뒷담화를 할 정도로 친하지 않으셨거든요. 이 사고로 인해서 이 피해자 남성분은요, 얼굴에 칼이 박힌 채로 한 달이 넘게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이 말은요, 여러분, 죽음이 항상 곁에 같이 있다는 말이에요.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지금 멀쩡해 보이시지만 박혀있는 상황이신 거예요. 이 사건이 있고 입을 크게 벌리시지를 못하셔가지고 반찬 같은 거는 모두 잘게 썰어서 드시고 계셨고요. 부드러운 음식 위주로 먹고 계셨어요. 그리고 시도 때도 없이 심한 두통이 찾아와가지고 이 사고 이후에 굉장히 힘들게 살고 계셨습니다. 근데요, 머리에 총알이나 칼날이 박힌 채로 수십 년 별 문제 없이 사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옆에 위에는 이제 지금 여기 사진 보시면 아시겠지만 칼이 지금 박혀 있는 거고요. 여기 밑에는 총알이 이제 박히셨던 여성분이에요. 그런데도 몇 년째 별 무리 없이 사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피해자 남성 같은 경우에는요, 이 칼날이요, 뇌혈관을 깊게 찌르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섣불리 수술로 해서 뺄 수도 없고요. 그렇다고 칼날이 박힌 채 그대로 살 수도 없는 되게 위험하고 안타까운 상황이에요. 만약에 이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다면은 이분은 그냥 평소처럼 일터에 나가서 일을 하시면서 지내셨을 텐데 이 사고로 인해서 일은 당연히 못하게 되셨고요. 거의 집안에서만 생활을 하시게 됐습니다. 이 남성분은요, 사랑으로 키우는 소중한 자식인 아들과 딸이 계셨어요. 아들과 따님이. 당시 아들분은 군대에 계신 상황이었고요. 따님이 이제 계셨는데, 지금 이제 보시는 것처럼 따님은 1급 장애가 있으신 분이셨습니다. 그러니까 몸이 조금 자유롭지 못하신 분이셨어요. 지금 막 이렇게 우시는데 이거 준비하면서 이거 좀 그랬어. 마음이 좀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따님이 우리 아버지 너무 좋은 사람이라고, 정말 착한 사람이라고, 그런데 이런 사고를 당해서 나 너무 마음이 아프다고 옆에처럼 눈물을 보이셨어요. 따님이 이제 정말 되게 밝으신데 아버지 얘기만 나오면 우시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아프셔가지고. 정말 좋은 내 아버지가 이런 사고를 당하셨으니까. 정말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대부분의 병원들은요, 이 피해자 남성의 수술을 꺼려했습니다. 왜? 너무 어려운 수술이라서. 수술 자체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의사들이 꺼려하는 거예요. 그런데 단 한 대학병원의 의사 선생님은요, 옆에 이분이세요. 이분이 방재승 교수님이라는 분이세요. 대학병원에서 교수로 있으신 분이시라고 합니다. 근데 이분만큼은요, 한번 와보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분은 칼날이 두개골이라고 하는 해골을 뚫고 칼날이 들어가자마자 있는 내 경동맥에 딱 찔려 있다고. 진짜 운이 좋으신 거는 칼이 딱 찔려 있는데, 경동맥 같은데 딱 찔려 있는데 이게 피가 안 새는 거예요. 피가 안 새고 딱 박혀 있는 거죠. 정말 운이 좋으신 거라고 이 교수님이 얘기를 하셨어요. 내가 의사생활하면서 수많은 환자들을 만났지만 피해자 남성 같은 상황은 처음이라고. 의사분은요, 만약에 이 박혀져 있는 칼날을 피해자 남성의 얼굴에서 빼게 되면요, 아마 대량 출혈이 바로 이어져서 수술 도중에 돌아가실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칼날 빼면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박혀있는 채로 살기에는요, 칼날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감염이 되기 시작하면서 뇌수막염이 올 수 있고요. 그리고 그 뇌수막염으로 인해서 사망할 확률이 높다라고 또 얘기를 하셨습니다. 어떤 건지 아시겠죠? 빼자니, 수술로 그냥 빼자니 대량 출혈로 사망할 것 같대요. 그렇다고 안 빼자니 감염돼서 또 사망하실 것 같대요. 이렇게도 저렇게도 하지 못하는 상황인 거예요.
이 대학병원 의사분은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혈관 이식 수술. 혈관 이식 수술밖에 없는 것 같다. 이 수술은요, 칼날이 박힌 부위에 혈관을 뚫고요, 혈관을 묶고요. 그러니까 칼날이 박힌 부위에 혈관을 묶어요. 그리고 두피에 다른 혈관을 이식하는 거예요. 다른 혈관을. 그래서 즉, 피가 이식한 혈관으로 돌 수 있게끔 우회로를 만드는 겁니다. 우회로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러면 이제 이 피가 우회로 만들어 놓은 곳으로 이렇게 돌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 칼날이 박힌 혈관에 있는 이 칼을 쑥 빼내는 거죠. 이해하셨나요? 되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이런 수술 정말 의사분들 정말 다시 한번 대단한 것 같습니다. 칼날이 박혀있는 혈관, 그 혈관을 못 쓰게끔 막고, 그리고 그러면 이제 그 막기만 하면 피가 뭉쳐서 죽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혈관을 이식을 해서 피가 우회로로 돌게끔. 그리고 나서 이제 안 쓰는 그 혈관에 박혀있는 칼날을 쓱 빼는 거죠. 이 의사분은요, 이 혈관 이식 수술 굉장히 어려운 수술이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아마 본인도 그렇고 대부분의 의사들이 하기 싫어할 거라고. 너무 어려운 수술이니까. 본인도 좀 하기가 좀 꺼려진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이 의사분이. 그런데 이분이 그런데도 왜 수술을 감행을 하셨냐면, 만약에 내 가족이 이 상황이라고 하면은 너무 힘들 것 같다고. 내 가족이 지금 피해자 남성처럼 이런 상황이면은 이대로 사실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술이 힘들어도 내가 한번 최선을 다 해보겠습니다 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맞아, 수술 이제 혈관 이식 수술하고 뭐 다 해결이 된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 현실적인 문제, 이 의사분이 얘기했지만 의사분들이 꺼려하는 수술이고 굉장히 큰 수술이에요. 그렇다면은 이거 돈이 얼마나 많이 들겠습니까? 수술 비용. 현실적인 문제, 병원비가 걸리는 거예요. 큰 수술의 병원비가 한두 푼이 아니잖아요. 이 남성분은요, 중풍으로 쓰러져 계시는 아버지의 나이든 어머니, 그리고 군대 가 있는 아들, 그리고 손이 조금 보살핌이 필요한 딸까지, 그리고 사랑하는 와이프에 챙겨야 할 가족이 많으신 분이었어요. 그런데 본인까지도 큰 수술을 하게 되면서 그 큰 돈을 어디서 마련하겠어요.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선뜻 수술하겠다고 말을 못 하셨습니다. 이게 참, 이 부분이 준비하면서 참 마음이 좀 안 좋더라고요. 솔직히 이게 현실적인 문제잖아요. 부자가 아닌 이상 다들 이런 상황이 되면 저도 병원비가 조금 부담이 될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몇 천만 원에 갈 것 같으니까. 어디서 구하겠어요. 이분의 사례는요, 현장에서 일하다가 난 사고가 아니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보험, 재해보험이나 이런 게 안 됐습니다. 보험이 적용이 안 돼요. 그런데 사실 피해자 남성이 무슨 죄예요? 이렇게 만든 범인의 쪽에서 병원비를 당연히 다 대야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이 범인의 가족들은요, 이 사고에 대해서 책임질 마음도, 그리고 경제적인 여유도 없다고 얘기를 했어요. 범인도 마찬가지고요. 법적으로 형사사건의 피해자인 경우에요,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를 통해서 국가에서 보상을 받기도 한다고 하는데요. 그러면은 이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서는 이분의 병원비 금액을 전액 다 지원해 줄 수 있을까요? 이곳에서는요, 병원비 액수가 너무 크다고, 전액 지원은 힘들고 한 일부 조금 지원을 해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나머지는 본인이 하라 이거예요. 정말 피해를 봤는데 뒤처리도 피해자가 하는 상황인 거죠. 범인은 그냥 깜빵 들어가면 끝인 거예요. 머리에 칼이 꽂혔는데 죽을 고비를 몇 번 넘기는 수술을 받아야 되고 현실적인 금액 문제도 해결해야 되는 너무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정말 다행히도요, 이 사건은 TV로 방영이 된 사건이에요. TV로 나온 사건입니다. 이게 방영이 되고 나서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운 마음에 이 방영을 했던 제작진들한테 기부를 해주고 싶다고 모금 운동을 해가지고 기부 금액을 보내주셨다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 이 남성분은요, 수술이 진행이 됐습니다. 이 수술은요, 14시간 동안 전문의 4명이 붙어가지고 진행이 됐어요. 그리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병원비가 있습니다. 어쨌든 기부금 자체가 되게 많이 모여서 병원비를 충당할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든 도움을 주고 싶다는 생각에 이제 기부를 보내주신 거죠. 그리고 이 병원비 같은 경우에는요, 이 TV 방영된 걸 본 청과 회사 어떤 사장님이요, 이 1급 장애가 있었던 딸이 아빠 좋은 사람이라고, 아빠 다쳐서 너무 마음이 아프다고 우는 모습을 보고, 이 약간 뭐라 해야 될까요? 이 가족들 옆에 아버지는 꼭 있으셔야겠다라고 이제 좀 생각이 드셨대요. 그래서 이 사장님이 이 피해자 남성의 수술비 전액을 후원해 주시겠다고 하셨다고 합니다. 다 후원을 해 주셨어요. 정말 다행인 거죠, 지금. 여러분, 이 가족들 옆에 아버지는 꼭 있어야 될 뿐인 것 같다. 그래서 내가 이 분의 병원비를 모두 지원을 해주겠다. 나 이 장면이 조금 그랬어요. 이분 지금 이게 어떤 장면이냐면요, 이게 이제 병원의 관계자가 아버지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병원비를 지원을 해주시겠다고 합니다. 정말 감사하게 지원을 해주시겠다는 분이 나타나셨습니다. 라고 이제 얘기를 처음으로 전해들은 상황이거든요. 따님 때문에 너무 후원하고 싶다고 오늘 바로 후원금을 우리 병원으로 보내주셨어요. 라고 하니까 아버님께서 우시는 거예요. 우시는 거예요. 이게 좀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엄청 마음고생을 한 거예요. 이 병원비를 하긴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너무 감사하게 이렇게 후원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눈물을 보이시는데 이거 좀 그렇더라고. 여러분, 지금 옆에 사진은요, 수술을 진행하기 위해서 머리를 빡빡 미신 거예요. 그런데 정말 수술 전에 오만 생각이 드셨을 것 같습니다. 당시에 이 수술을 진행했던 의사분, 아까 방재승이라는 이 교수님, 이분은요, 수술에 들어가기 전에 이런 말을 하셨어요. 어떻게든 착한 사람이 복을 받아야 하지 않겠냐고. 수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착한 사람을 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수술은 순조롭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수술을 진행을 하면서 칼날을 빼내는 과정에서 문제가 살짝 발생을 했어요. 수술 도중에 이 칼날의 끝부분이 이 머릿속에 너무 깊게 박혀서 빼내려고 해도 잘 빠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 뼈에 깊이 박혀버려가지고.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흔들어서 빼게 되면은 다른 신경을 건드리게 될 수가 있는데, 그러면 눈에 실명이 오거나 몸에 문제가 올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의사분들께서 8cm 가량의 칼날을 거의 다 빼내기는 했어요. 그런데 옆에 보시는 것처럼 칼날의 끝부분, 조금 남아있는 끝부분 보이시죠? 그 끝부분은 빼내지를 못했습니다. 칼날의 끝부분, 그 부분은 못 빼냈어요. 그런데 의사분들 말로는 이 조그마한 칼날은 몸에 박혀있어도 크게 일상생활에는 문제가 없을 거라고, 딱 일상생활에 문제가 없을 정도만 남겨두고 빼내신 거예요. 수술에 참여했던 의사들은요, 모두가 하나같이 되게 이런 큰 수술 같은 경우에는 긴급한 상황이 두어 번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 피해자 남성의 수술 과정에는 아무런 긴급한 상황이 발생되지 않았다고, 그것만으로도 정말 천운의 사나이라고
하늘에서 도와주고 있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옆에 영상은요, 이제 입원에 계시면서 이제 수술 전에 이렇게 아내분이랑 나오신 영상이에요. 그러니까 두 손 이렇게 꼭 잡으시고 인상이 두 분 다 너무 좋지 않으세요? 그리고 또 하나의 영상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것도 나 조금 그랬어요. 지금 이 영상이 뭐냐면 이 아버님이 이제 그 수술이 다 끝나신 거예요. 그래서 수술이 딱 끝나고 이제 바로 나오셨어요. 근데 이제 군대 갔던 아들이 이제 아버지의 큰 수술 받는다는 소식에 휴가를 내고 나오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수술 끝난 모습을 처음으로 본 거예요. 이게 이렇게 나오신 거예요. 수술 끝나고. 이제 아들분이세요. 근데 이 아들분은요, 아버지가 이렇게 누워있는 거를 처음 봤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뭔가 이제 약해진 아버지의 모습을 처음 봤다. 좀 안타깝죠. 그 자식도 너무 마음이 무너졌을 것 같아. 결론적으로 이 안타까운 피해자 남성의 사건은요, 우리나라에서 이 사건을 접한 많은 국민들이 후원, 기부금도 내주셨고, 그리고 한 회사의 사장님이 병원비 전액 지원과, 그리고 어려운 수술을 의사 선생님 4분이서 14시간 동안에 이제 수술을 해주신 끝에 결론적으로는 해피엔딩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정말 잘 끝나서 다행인 거죠. 사건만 보면 다신 일어나선 안 될 사건이지만 TV로 방영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기부를 해주고, 그리고 선뜻 다들 도와주겠다고 몰려들었고, 병원비 전액의 사장님까지 어려운 수술을 내 가족이다 생각하고 열심히 맡아주신 의사분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착하신 분들은 복을 받아야죠. 착한 분들은 복을 받는 세상이 돼야겠죠. 이게 진짜 팩트인 것 같아요. 어떻게든 착한 사람이 복을 받는 세상이 돼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도 우리나라 아직까지는 정 많은, 사랑 많은 나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는 이 칼날이 박힌 남성에 대한 사연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부금이 좀 되게 사람 감정을 되게 그렇게 만드는 부금인 것 같아요.